여기는 김제 죽산입니다. 이제 청보리 수확이 되고 있네요. 청보리 영양보리를 수확해서 저렇게 곰포로 지금 말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콩을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이제 5월 말부터 콩 파종이 들어갈 겁니다. 곰포로 말아 놓은 논을 로타리를 경운을 하고 지금 로타리로 여러 번 해서 아주 곱게 지금 잘 갈아놨네요. 여기에는 이제 퇴비를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오븐 퇴비 한 3 내지 5톤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시바루당. 아니면 유박을 3 내지 5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석회를 한 10포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석회는 복합비료보다 더 한 10일 정도 빨리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요즘 고토 석회 같은 그 제형으로 나온 것들은 크게 같이 넣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소, 인산, 가리의 성분량이 3.4 정도 되는데요. 표준재배법이 대부분 복합비료를 넣기 때문에 복합비료로 밑거름으로 5-18-17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5-18-17짜리 그 비료가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콩 전용 복비요. 물론 뒤에 마그네슘과 붕소가 들어가겠죠. 그 비료로는 한 2포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5-10짜리 또 콩 전용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이 한 3포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깨나 땅콩 또 콩에서 쓰는 비료가 있습니다. 9-9-9 질소, 인산, 가리의 성분량이에요. 9-9-9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한 포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준 시비량의 3.4kg의 전제 조건이 비료가 꼭 퇴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국산콩 전문 생산단지, 우수 생산단지 그 경진대회를 지금 2년 동안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농가는 수량이 470kg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수상을 받은 농가는 한 350kg 정도 담보당 그렇게 수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농가의 2년치의 평균을 보니까 시바루당 390kg 정도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콩 평균 수량인 180kg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논에서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을 재배했을 때 벼 농사보다 소득이 더 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그 보조금까지 포함해서요, 콩이 한 300kg 이상 생산이 돼야 벼 농사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0kg가 평균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소득이 높은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농가들을 보니까 많은 농가가 법인이 한우 영농조합 법인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시죠? 답이 나오죠. 결론은 퇴비를 많이 넣어야만이 수량이 증수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분지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글루겐 형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몰리브덴이라는 그 화학약품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지수도 많아지고 글루겐 형성도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광합성도 증진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콩은 질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콩이 모든 작물 중에 단백질 함량이 40%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죠. 근데 그 단백질은 결국은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이 단백질은 질소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질소의 표준 시비량이, 성분량이 3kg밖에 되지 않죠. 시바루당. 다른 작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5분의 4를 차지하는 질소를 고정해서 콩의 뿌리에 공급을 해주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을 하고 있죠, 콩 뿌리에. 그래서 그것이 전체 콩이 필요하는 질소량의 50 내지 60%를 감당을 합니다. 뿌리혹 박테리아가요. 그래서 기비질소는 3kg로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갑비료를 시용을 했을 때는 그 유효기간이 30일 내지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종 후.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간, 개화기 이후에 개화기까지 약 17% 정도밖에 질소가 소요가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밖에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화학비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화기 전까지밖에 그 사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퇴비를 줘서 이제 서서히 질소가 용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박을 주셔서, 또 완효성 비료인 유박을 줘서 서서히 용출돼서 개화기 이후부터 질소가 공급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비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에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논 평균의 산도, pH는 5.8,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콩은 또 근류균은 약산성보다는 중성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양 산도를 중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회가 필요하고, 또 석회질이 들어있는 규산질 비료 시용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시바루당 10포 정도 이렇게 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규산질 비료를 또 시용을 해줘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를 밑거름으로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개화기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중하순 정도에 알거름으로 NK 비료를 한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이제 아까 주실 때 보갑 비료를 주시고, 퇴비 주고, 또 석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비로 질소 요소 비료를 한 포 정도 주거나, 아니면은 NK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생육을 잘 봐야 됩니다. 생육이 너무 왕성하다 보면 이제 그걸 좀 생략을 하고 가리 위주로 염화가리나 또 황산가리를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개화기 이후로는 크게, 개화할 때 또 키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어느 정도 정지됐을 8월 말 정도에 NK 비료를 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단백질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질소도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를 공급을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 이후에 또 살충 살균제를 주실 때 그때 요소 한 2% 정도를 타서 연면 시비로 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육 상태가 너무 왕성하지 않다면 살충제, 살균제 주실 때 같이 요소를 한 1%, 2% 정도로 타서 주신다면 그 종실에
그 알을 채우는데, 단백질을 채우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김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콩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포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소가 없을지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시리즈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